우유가 최악의 식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절대 우유랑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위장을 다 망가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당뇨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논란을 정리할 수 있는 오늘 내용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시대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우유를 먹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무리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해도 잘 안 먹었다고 합니다. 어미소가 제 새끼 먹이려고 만든 우유를 뺏어 먹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여겼기 때문이랍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정 그리고 의리가 느껴지는데요. 우유에는 3대 영양소에 비타민, 무기질이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우유랑 같이 먹으면 오히려 몸을 망치는 의외의 음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숫가루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곡식이라 해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위장이 망가질 수 있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공복에 우유랑 같이 먹으면 오히려 위험한 영양식이 있습니다. 모두가 감쪽같이 속아왔던 치명적인 위험성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유랑 먹으면 뱃속에서 굳어지며 독이 되는 과일들은 숨겨진 공통점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우유랑 꼭 같이 드시면 좋은 음식과 함께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는 우리의 소화기관 중에서도 특히 위를 다 망가뜨릴 위험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음료수처럼 마시는 음식이기 때문인데요. 모름지기 음식이라면 입에서 잘게 씹고 난 다음 식도를 거쳐 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침과 함께 나오는 아밀라제라는 소화액입니다. 음식물이 입안에 머무는 동안 자연스럽게 섞이며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미숫가루는 보통 물에 타서 먹곤 하는데요. 입에서 소화를 안 시키고 바로 위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는 소화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겠죠. 염산이 포함된 위액 분비량이 늘어나면 흔히 말하는 위산과다 증상에 시달리게 되는데, 위산과다는 위염과 위궤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위에서 나오는 소화액은 미숫가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탄수화물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위에 부담은 잔뜩 주면서 제대로 소화도 안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 부담스러운 일은 결국 췌장이 맡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췌장에게는 미숫가루를 소화시켜줄 아밀라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입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바람에 췌장이 과로를 하는 셈이죠.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미숫가루를 우유에 타서 먹게 되면 어떨까요? 우유는 물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소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을 비롯한 갖가지 영양소가 한꺼번에 위장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 될 겁니다. 소화가 잘 되는 줄 알고 편하게 마셔왔던 미숫가루를 우유랑 같이 먹는 것이 위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미숫가루를 드실 수 있을 텐데요. 정답은 10초입니다. 물에 탄 미숫가루를 10초 동안 씹고 나서 삼키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입안에 머물며 씹는 동안 침에 섞여 나오는 아밀라제 소화 효소가 위장과 췌장의 소화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드시기 쉽다고 해서 소화가 잘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우유와 함께 먹는 음식 중에는 당뇨병과 췌장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몸에 좋은 것만 주면서 건강하게 아침을 열어주는 시리얼입니다. 마치 사료처럼 생긴 가공식품에 우유를 타서 먹는 것은 미국에서 시작된 문화인데요. 영양 성분표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비타민 영양제를 따로 챙겨 먹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시리얼이 탄수화물 폭탄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비타민 강화제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 덴마크 식품청에서는 비타민 강화 제품이 포함된 18개 시리얼 제품을 대상으로 판매 금지 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정기적으로 먹게 되면 성장기 어린이의 간과 콩팥, 특히 임신부와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국내 판매 제품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러나 시리얼과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이 무조건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 들어간 제품이 많은데요. 2016년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한창 자라나는 18세 미만 청소년조차도 설탕을 하루에 25g 이상 먹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고혈압, 비만,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단맛을 포함한 시리얼 제품들은 한 번만 먹어도 미국 심장협회 설탕 권고량을 절반이나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무게의 3분의 1을 설탕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곡물 가루로 만든 가공식품에 설탕까지 더해지면 높아지는 혈당을 내리기 위해 췌장에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가 췌장암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2018년 국내 한 대학 공동연구팀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정상적인 췌장 세포를 손상시키고 악성 췌장암 세포로 변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서 그냥 드시는 것은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꼭 드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설탕이 없고 통곡물을 이용한 제품에 신선한 과일을 같이 드시는 것을 권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 주위만 보더라도 우유가 맛없다고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맛있게 가공해서 파는 제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처럼 과일을 넣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오렌지 우유 보신 적 있으신가요? 레몬 우유, 자몽 우유, 포도 우유도 접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출시되지 않았던 이유는 같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맛이 거의 없는 딸기랑 바나나는 우유랑 같이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산도가 높은 신맛 나는 과일은 우유랑 드시면 안 되는데요.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pH 4.6 이하에서 응고가 되면서 굳어집니다. 그래서 약산성을 띠는 과일만 만나도 젤리처럼 변해버리는 것인데요. 이걸 소화시키는데 최대 8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속이 불편하고 우리의 소화기관을 혹사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신맛이 아주 강한 시트러스 계열 과일은 같이 드시면 안 되는데요.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귤처럼 생긴 과일은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우유가 소화되려면 최대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유를 잘 먹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우유가 사람 체온일 때 소화가 제일 잘 된다고 합니다. 속이 불편해서 우유를 안 드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우유를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냐면 바로 식사할 때 같이 드시는 겁니다. 우유가 주는 포만감 때문에 과식을 막을 수 있고요.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서 췌장에 주는 부담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성인 7,800여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에 우유를 200ml 이상 마셨을 때 당뇨병 발생 위험이 15%가량 낮았다고 하네요. 우유가 좋다, 나쁘다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음식하고 먹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을 수도 있고 건강에 나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건강한 우유 습관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